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율리아 라투멘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자녀가 부모님의 노후를 돌봐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녀가 부모님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우리가 이 질문을 30년 전에 했다면 아마도 인터넷에서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로부터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노후를 돌보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그 한 잔의 물조차 건네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가 너를 낳았고 우리가 돌봤자니 우리는 밤잠도 제대로 못 잤어. 우리는 모든 걸 너를 위해 했어. 우리는 내게 모든 걸 주고 선물하고 사주기 위해 우리 자신을 다 포기했어. 우리는 아예 우리 인생 전체를 너를 위해 바쳤잖아.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런 부모의 태도가 나를 시시즘적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모의 태도는 아이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부모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역할 혹은 노년의 의지처로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즉,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노년에 자신들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매일 심지어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이미 성인이 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즉, 이 모든 것을 자녀가 평생 부모에게 빚지고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과거에 자녀가 어렸을 때 신체적 학대, 처벌, 협박, 위협, 조종, 비판, 비난과 같은 다양한 부정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자주 사용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짓밟았습니다. 그들은 자녀의 경계와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고 분풀이와 뺨 때리기, 비난, 끊임없는 지적,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서슴지 않고 요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부모들은 보통 자녀들에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야 좋은 사람이 되고 자녀들이 자신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대하길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보여준 본보기와는 다르게 자신들이 가르친 것과는 다르게 대하길 바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녀가 자신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노년의 자녀로부터 이런 지원, 즉 한 잔의 물이라도 받기 위해 이런 부모들은 죄책감이라는 탯줄로 아이를 묶어둡니다. 즉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모든 것이 아이의 잘못이라고 주입시키는 것이죠. 엄마가 몸이 안 좋으면 아이가 잘못한 겁니다. 엄마가 상처를 받으면 그것도 아이의 잘못입니다. 엄마가 불만이 있으면 그것도 아이의 잘못입니다. 이런 부모들은 말로는 자신이 아이를 사랑한다고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태도는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이는 아이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런 부모들은 아이가 겁에 질리고 죄책감을 느끼며 부모에게 맞추려고 애쓸 때 매우 기뻐합니다. 이런 부모들은 진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자신의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아이가 소통하려 하지 않고 찾아오지 않으며 부모가 원하는 만큼 자주 전화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합니다. 그들은 아이에게 묻습니다. 왜 나에게 신경을 써주지 않니? 왜 내 조언을 듣지 않니? 왜 네 삶에 나를 들이지 않니? 왜 네 삶의 세세한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지 않니? 하지만 모두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자녀의 마음에 사랑과 존중을 심었다면 노년에는 진심 어린 사랑과 존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도움과 관심은 억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여러분이 느끼는 죄책감을 피하려는 동기가 결단코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사실 보통 이런 일들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결국에는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와 진정하고 솔직한 감정적 유대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여러분이 자녀와 진심 어린 감정적 유대감을 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지 않고 전화를 피하거나, 여러분의 전화나 문자에 답하지 않으며 자녀가 여러분과 더 거리를 두고 소통하려 하고 더 긴 공백을 두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이에게 어떤 상처가 있었고, 양육이나 부모의 태도에서 몇 가지 실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아이를 완벽하게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또한 여러분이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를 극복하고 그것을 잘 다루며 자녀에 대한 태도를 바꾼다면 아이의 정신적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미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내 아이가 나에게 어떤 태도를 보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린 시절 상처를 가지고 있고 사랑과 존중이 무엇인지 모른 채 자라왔으며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대했거나 신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말이죠. 당연히 여러분은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했던 양육 방식을 벗어나 다른 양육 모델을 실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부모님에 의해 심리적으로 상처받고 무너졌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방식으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녀 양육에 관한 책을 많이 읽고 어린 시절의 심리적 상처에 대해 공부하며 유튜브에서 심리학자들의 영상을 많이 본다 해도 이런 것들만으로는 여러분의 어린 시절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을 자극하는 트리거들이 있어서 결국엔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그 동일한 행동 패턴으로 다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부모들이 스스로 다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야, 나는 절대 내 부모님처럼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 마이 갓, 이럴 수가. 나는 예전에 내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 아이에게 그 부정적인 양육 경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반드시 치유해야 하고 이 과정은 특별히 훈련된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상처를 받은 것도 결국 다른 사람 때문이기 때문이죠. 즉, 치유도 역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책이나 유튜브가 아니라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다루는데 특별히 훈련된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충분히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스스로 다스려야 하며 그 트라우마가 여러분의 행동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은 자녀로부터 사랑과 존경, 즉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죄책감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진심 어린 관심을 받는 것이 어릴 적 죄책감으로 형성된 억지 관심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기분 좋은 일입니다. 결국 자녀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빚이 없으며 이 세상에 데려온 것은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혜택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랑과 그 아이의 인격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 아이의 감정과 필요에 대한 관심을 주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자 책임이었습니다. 자녀에게 진심 어린 부모의 지지와 빚이 아닌 선물로서의 삶을 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이미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노년의 자녀로부터 진심 어린 지지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녀에게 죄책감을 아주 강하게 심어주었다면 그 죄책감에 눌려 자녀는 여러분에 대한 죄책감을 덜기 위해 무언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항상 자신과 여러분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그 아이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자녀에게 상처를 준 노년의 부모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경제적 지원뿐입니다. 즉, 여러분이 노동 능력을 상실했을 때 자녀가 제공해야 하는 지원입니다.
이것은 물론 자녀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종 자존감이 무너진 아이들, 즉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해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은 충분히 성공하지 못하고 여러분과 나눌 만큼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것은 여러분의 양육의 결과이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양쪽 모두에게 매우 민감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아이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의 법도 자녀가 부모와 교류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자신들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모들은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자녀의 경계를 계속해서 침해하고 집착적인 행동을 보이며 죄책감을 이용해 자녀가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강요합니다. 즉, 마치 자신이 자녀의 아들이나 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가 부모를 낳은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약속드린 대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직 미성년자인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위한 5가지 첫 번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의식을 높이는 것, 특히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유튜브나 책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람과 함께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 상담일 수도 있고 그룹 치료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건강한 자존감을 지지하고 아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여 그것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아이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모의 요구는 사실 부모가 아이가 편리하게 행동하기를 바라고 부모 자신이 더 편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분석해 보세요. 그 요구들은 어떤 것인가요? 그 요구들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나요? 이것이 아이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당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5번째 항목입니다. 아이와의 싸움을 멈추세요. 아이에게 이상적인 인간의 모델이 되어 아이가 당신을 본보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세요. 즉, 부모는 오직 자신의 본보기를 통해서만 자녀를 교육합니다. 이미 자녀가 성인이 된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생충처럼 자녀에게 매달리지 마세요. 노년에 어떻게 자신의 물질적, 정신적 자원에 의지할 수 있을지 미리 생각해 보세요. 자녀의 경계를 침범하지 말고 전화나 요구로 그들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녀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의 자녀들에게 문제를 안기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죄책감과 책임감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당신의 건강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스스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갖추며 자신의 건강을 높은 수준에서 충분히 질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자녀에게만 집중시키지 마세요. 자녀가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그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는 것은 아이에게 너무 큰 부담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부모이지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관심사를 찾고 취미나 흥미로운 일들로 자신의 삶을 채워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제 고객들로부터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부모들이 45, 50살쯤 되어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이제야 자신의 커리어나 창의적인 활동, 어떤 취미 등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생각할 시기가 되었을 때 오히려 자신을 이미 노인으로 여기고 자녀에게 인생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아주 나쁘다고 불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모는 자녀가 자신들을 즐겁게 해주고 자신들을 걱정하게 만듭니다. 즉, 아직 매우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한 발은 저 세상에 걸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니 인생에서 흥미를 찾으세요. 자녀가 여러분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아빠나 엄마라는 역할에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기억하세요. 자녀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빚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이 세상에 데려온 것이고 그들에게 삶을 선물한 것이지 빚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제 채널에 처음 오신 분이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녀가 나이든 부모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상처가 많고 오로지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부모님의 조종이나 압박 때문에 억지로 도와야 할 필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읽어보는 것이 정말 궁금하고 기대됩니다.